3장에서 그 델 컴퓨터 이야기를 도입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4장 들어가기 전에 델 컴퓨터 사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델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델의 연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텍사스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마이클 S. 델이 1984년에 그 컴퓨터 PC 판매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19세였습니다. 그 PCS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IBM 퍼스널 컴퓨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 뒤 가족들로부터 $30만 투자를 받아가지고 1985년도에는 자체 디자인한 터보 PC라는 이름의 제품을 $795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델은 컴퓨터 전문 잡지에 직접 판매 광고를 실어가지고 구매 고객들 자신의 사용에 맞는 컴퓨터를 주문 제작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컴퓨터를 주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1988년도에 회사명을 델 컴퓨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도입 사례로 이제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고객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모바일 환경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를 선도하는 기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 그 다음에 100페이지까지 델이 하고자 하는 고객들과의 적극적 의사소통 노력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델이 미국의 휴렛 패커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PC 생산 기업입니다. 이렇게 크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따지자면 고객과 소통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맞춰서 제품을 판매했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3장 내용은 앞서 쭉 설명드렸고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델 컴퓨터 사례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4장 마케팅 환경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진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도 좀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6개 챕터 정도를 중단 없이 진행을 했는데 물론 1, 2주 차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서 마케팅 환경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에는 환경 분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03페이지 보시면 마케팅 환경 분석의 도입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장의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고객, 기업, 경쟁자, 협력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에 주는 영향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마케터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시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다양한 세대별 코호트 간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코호트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코호트 격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코호트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코호트 간의 차이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에는 도입 사례로 THC죠. TCH. 발음이 조금 그런데, TCH가 The Cool Hunt라는 웹사이트입니다. The Cool Hunt. 쿨이 멋지다는 이야기죠. 멋진 것을 사냥하는 사냥꾼, 멋진 사냥꾼, 이렇게 직역이 되겠는데, 건축 인테리어 사이트입니다. The Cool Hunt. The Cool Hunt가 어떻게 이제 환경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헌트라는 웹사이트, www.trendhunt.com 에서 트렌드 헌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환경 분석 차원에서 도입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쿨헌트, 여기 밑에 링크를 누르면 쿨헌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만 지금 그 와이파이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쿨헌트 쪽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쿨헌트, 트렌드 헌트에도 한번 들어가서 환경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환경의 프레임워크부터 마케팅 환경 분석의 도입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경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분석의 중심은 소비자입니다. 즉, 소비자 이꼴 고객이 되겠죠.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소비자를 중심에 놓습니다. 중심에 두고, 기업, 우리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사, 그리고 협력, 기업 간의 삼각 구조를 일단은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이유는 마케팅의 핵심이 뭡니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호교환을 창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욕구,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기업의 한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케팅 노력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으므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반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고객들에게 경쟁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소비자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와 원칙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고 진화하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을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규명을 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경쟁사,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안은 어떻습니까? 협력과 경쟁, 누구를 위한? 소비자를 위한 협력, 소비자를 위한 경쟁, 뭐 이런 관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의 직접적인 영역, 즉 미시 환경 외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시 환경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환경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인데 문화적 환경이 있고, 그죠? 문화적 환경, 인구 통계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 경제적 환경, 정치, 법적 환경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물적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포함한 이동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자체도 거의 문을 닫을 지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 여행 자체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기업 같은 경우는 내적 역량입니다. 그죠? 기업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려면 기업은 자신의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죠? 핵심 역량.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 스스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쟁자의 강점, 약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마케터가 경쟁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자사가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해 경쟁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력 기업 같은 경우는 100% 혼자서 모든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협력업체, 즉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등 협력 기업들의 도움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뉴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차량의 기초 토대가 되는 강판뿐만 아니라 타이어, 그 다음에 부품, 심지어 자동차 시트, 브레이크 패드, 핸들, 커버, 그 다음에 깜빡이, 헤드라이트, 배터리, 모든 것도 어떻게 됩니까?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협력 기업들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 ssg.com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템을 갖고 소매업체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와의 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 배선에 관련된 부품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전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엔진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동장치나 브레이크 신호가 들어오는 브레이크에 관련된 그 다음에 라디오 전원이라든지 모든 전원을 배분하는 그에 관련된 부품이 조달이 되지 않아서 자동차를 공장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협력 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누구를 협력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앞서 뭐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틀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기업, 경쟁, 협력 기업. 자, 아까 뭐 이야기 들었습니다. 핵심 역량이 필요하죠. 그죠? 코어입니다. 코어. 코어, 컴피던스. 컴피턴스. 코어. 컴피턴시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그 다음 경쟁자의 강점 약점,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에게 어떻게 경쟁자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고 경쟁자의 약점을 파고들는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경쟁사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단순히 마케팅 환경 분석이라고 해서 거시 환경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 그리고 협력기업 분석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경쟁자입니다. 대표적인 경쟁자, 면도기 시장의 주 경쟁자인데 하나는 질레트, 하나는 쉬크. 대표적인 경쟁사입니다. 면도기 시장에서 두 거대 기업인 질레트와 에너자이저사의 쉬크 같은 경우는 일회용 면도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질레트가 이제 쉬크의 하이드로 면도기를 허위 광고로 고소한 적도 있고, 쉬크의 모기업인 에너자이저가 질레트를 역대로 가장 얇은 질레트 면도날이라는 주장을 소비자를 현혹시킨다고 또 반박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고객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두 면도기 회사 모두 자기네 제품 편익을 과대 광고, 과대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사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협력기업 같은 경우는 제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제휴. 뭐, 대표적인 제휴 방법이 이제 just in time, JIT인데 이제 생산관리에서 이야기 들었죠. 그죠? 도요타 자동차의 just in time, 뭐, 이런 이야기인데,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즉시에 배송하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부터 소매점까지 또 협력업체가 있을 것이고죠. 이 공장 오기 전에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 또 조달되는 과정에서도 협력업체가 필요합니다. 완성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소매점이 협력기업일 것이고, 부품 공장 입장에서는 이 제조공장, 메이커가 또 협력기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협력기업과의 분석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거시 환경 요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거시적 환경 요인이 문화적 환경 요인입니다. 문화적 환경 요인. 자, 문화적 환경 요인은 사람들이, 즉 사람들의 집단이 공유하는 의미, 신념, 도덕, 가치, 관습 등이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는 언어라든지 문화, 제도 등에 의해서 전달되어 세대를 이어 계승되어 내려오고 시간에 따라 학습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유교 문화가 강했죠. 그죠?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규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오고 있죠. 개방적인 문화, 성적으로도 개방이 되고, 남녀 구별도, 차별도 거의 없는 이런 형태로 문화로 발전됩니다. 하지만 식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김치가 없으면 반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우리나라는 김치를 먹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곁들인 소고기나 양배추를 주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언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는 그 해외에 대한 문화적 차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백그라운드, 문화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화는 크게 보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문화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로 구분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를. 하지만 중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이 지역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하지만 개별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어떻습니까? 좀 급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뭐 체면을 좀 차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타인과의 이런 상대를 했을 때 조금 뭐 적극적으로 활발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경양이라든지 스미마생 문화,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문화, 이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또 세부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역이라는 것은 또 국가 내에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지역 문화를, 그러니까 권역 문화, 그러니까 국가 문화보다 큰 지역도 있겠지만은 국가에서 또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 문화가 또 다르듯이 이런 문화도 필요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국토가 넓다 보니까 탄산음료를 부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소다라고 부르는 미국인들이 약 38%, 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코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인디아나주에서는 탄산음료를 불러요. 팝 주세요, 이러고 이야기하고, 아틀랜타에서는 코크를 주세요, COK, 코크를 달라 그러고, 매사추세츠에서는 소다를 달라고, 소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는 명칭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입니다. 인구 통계. 문화보다는 또 어떻게 됩니까? 지역 문화가 있다면, 국가 문화가 있다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대별로 갖고 있는 문화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 환경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구 통계학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특정 목표 시장 내에 전형적인 소비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냅샷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른쪽 편에 보시면 개를 데리고 있는 시니어, 그러니까 중년, 약간의 노년 남성입니다. 남성과 좌측 사진에는 어떻습니까? 젊은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젊은 층과 이 노년층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다르겠죠. 그죠? 다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인구 통계학적인 환경은
어떻게 보냐면 나이대별로, 즉 세대별로 코호트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코호트. 자, 코호트라는 것은 코호트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세부적인 조직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 어원은 고대 로마 시대의 군대의 계층 단위를 코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대, 중대, 이게 코호트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코호트라는 말은 같은 시기에 살아가면서 특정한 사건을 함께 겪은 사람들의 집합, 이거를 이제 코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인들이 이 세대를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션 G, Z세대,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 X, 즉 X세대, Y세대, G세대. 심지어 요즘 어떻습니까? 줌이라는 앱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줌어 세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만, 자,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의 집단을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출산율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거의 보면 60대 연령층이죠, 그죠? 64년 같으면 벌써 56세 정도입니다. 56세. 그 다음에 이제 56세부터 46년이니까 제법 되죠, 나이가, 그죠? 50년 하면 2020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계산해 보시고. X세대 같은 경우는 1965년부터 197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Y세대는 1977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세대, 연령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G세대는 2001년부터 2014년에 태어난 연령대를 Z세대로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Z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습니까? 디지털 세대죠. 디지털 세대. 즉,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같은 전자제품과 디지털 기술이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즉 지금 2001년이면 이제 20살입니다. 20살부터 2014년 6살, 7살까지 이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거의 스마트폰부터 시작한 거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은. 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 태어났을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라디오도 거의 접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리고 TV도 한참 있다가 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도 까만색 집전화부터 시작해서 공중전화, DDD, 그 다음에 이제 PCS 폰, 휴대폰, 2G, 3G, 4G, 이렇게 각각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태어났던 그런 세대들이 되겠고, Y세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죠. Y세대. 특히나 이제 2000년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녀입니다. 자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코호트 집단이고, 그리고 이제 10대부터 거의 77년이니까 40세, 44살까지 연령대가 상당히 연령대 폭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Y세대 같은 경우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젊은 어른들은 좋은 직업을 원하는 동시에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이런 세대고요. X세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같은 경우는 뭐 베이비 부모와 달리 어린 시절에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집 열쇠를 직접 가지고 다녔을 정도였고 50% 정도는 미국에서 부모들의 이혼을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은 이제 헬리콥터 부모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부모 세대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세대 같은 경우는 TV를 경험했던 세대, Y세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경험했던 세대, Z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대별로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별로 나이가 들면서 특징들이 욕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1950년대 출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연령대별로 미국과는 뭐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연령대별로 구분이 되는 그런 소비 성향과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되겠죠. 그죠? 즉, 구매력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산층들은 최근 들어서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고 성장률 저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한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1988년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1995년, 6년 때까지가 가장 호황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 지수가 조금씩 어떤 해는 조금 낮아졌다가 어떤 때는 조금씩 높아졌다가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대한민국 돈 1,000원으로 살 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1236원이라는 1달러를 만약에 환전을 해서 해외로 나간다면 동남아 쪽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에는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수준이죠. 그죠? 교육 수준을 분석한다. 특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연령층에는 거의 한 7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대학 졸업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고졸, 중졸 미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교육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출 능력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대졸 이상 MBA 과정 같은 경우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 이제 성별도 또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만 요즘 어떻습니까?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규정이 된 게 없습니다. 성 역할이 조금 섞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녀,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 활동도 이러한 세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마케트의 광고 내용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차 업체 같은 경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여성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장 조사도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을 중심으로도
유모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민족주의. 자, 민족주의.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세분 시장으로서 크지는 않습니다. 즉, 시장 세분화 기준으로서 민족주의를 시장 세분화 기준 변수로 잡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라틴 계열인 히스패닉 계열, 그 다음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계열, 뭐 이런 이제 집단들이, 인구의 증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의 구매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과거에는 소수 집단이었죠. 그죠? 흑인, 라틴, 그 다음 아시아.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2050년대쯤 되면 미국 전체의 인구 50%가 과거에는 소수 민족이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한 50%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라틴 계열의 히스패닉을 위한 그런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시아계도 어떻습니까? 중국계, 일본계, 인도계, 한국계, 베트남계, 캄보디아 등 뭐 또 세부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회적 트렌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회적 트렌드라는 것은 사회적 추세죠. 그죠? 어떤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즉,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 과거보다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과 소득 감소로 인해서 금소한 소비 생활이 또 추세고, 그럼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과 웰빙, 즉,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됩니다. 웰니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또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인터넷 환경, 즉,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금 그 개인정보가 이제, 해킹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전화번호만 알면 못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게 좀 늘어나는 것,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 이것도 이제 사회적 트렌드고. 그리고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과거의 24시간과 지금의 24시간 똑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빈곤한 사회가 됩니다. 즉, 시간 빈곤 사회가 추세다. 제가 어렸을 때인 뭐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놀다가 공부하다가 TV 잠시 보고 저녁 9시만 되면 누워 잤습니다. 9시만 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TV에서 9시만 되면 잠을 자라 그랬어요. 애들 자야 된다고. 그래서 재우고 그 다음날 일어나고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같은 거 어떻습니까? 뭐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밤 12시 기본이잖아요. 그죠? 뭐 과제가 있으면 새벽 1~2시까지 밤을 새우고 뭐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지 못해서 한 10시쯤 일어나면 하루가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또 워낙 얼마나 많은지 이런 시간 빈곤 사회가 또 사회적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자, 봅시다. 금소. 특히 이제 금소가 미덕입니다. 즉, 지출을 줄이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인데, 뭐, 1년 동안 하루 밥값으로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많은 저축을 추구한다든지,
명품 소비를 줄인다든지 저축을 꺼내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 1달러짜리 밥값을 밥으로 뭐 연명을 한다든지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소비자 심리학자들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항상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점점 가격이 싼 제품들을 또 찾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급격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널리 중요하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어린이와 티네이저의 비만이 과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장병의 조기 징후, 당뇨병 등의 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식 음식보다는 뭐 채식 위주의, 즉 단맛이 없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가 수업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청소년 비만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든지.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공단에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공단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자전거가 싼 게 아니죠. 그죠?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 그 다음에 옷도 자전거 전용 의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들이 또 다른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 웰빙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린입니다. 그린.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 노력에 부응해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0 하이웨이 마일스입니다. 40마일을 달립니다. 갤런으로 보죠. 퍼 갤런당 40마일 달릴 수 있는 포드의 자동차 광고 뭐 이런 것들도 환경 지향적인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do not call, 전화하지 말라든지 do not email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등록한다든지, 심지어 뭐 통화 금지 목록이라든지 뭐 이메일 안 받겠다든지 이런 것도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페이스북에다가 특정인의 사진을 전부 자기 것인 마냥 캡처해서 또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얼마 전에 뉴스화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개인정보 도용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그죠? 이런 이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의 다른 캠페인 활동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빈곤 사회. 시간 빈곤 사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주어졌지만 워낙 이게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시간을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대다수 가족이 부모 모두 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일을 하지만 엄마는 집에 있었죠.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레저 시간을 보다 많이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즐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TV도 봐야 되고 라디오도 들어야 되고 심지어 뭐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멀티태스킹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 빈곤 소비자를 돕기 위해서 간편조리 음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보면 뭐 마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피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계탕 같은 경우도 그냥 물에 솥에 넣어가지고 끓이면 먹을 수 있는, 특히 숲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데우기만 하면 되는 스프, 오뚜기 3분 요리 같은 즉석식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부도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이게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 빈곤 사회에서 소비자의 삶을 보다 쉽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장 보는 시간도 없어서 새벽 배송, 즉 뭐 샛별 배송, 마켓 클릭가 요즘 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 클릭 하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에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그죠? 일주일 먹을 거 장을 보러 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거의 부모 장보듯 따라가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 둘 중에 한 명 또 장 볼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로 마우스 클릭으로 집으로 또 물품을, 쌀, 뭐 두루마리 휴지, 티슈, 물까지, 음식물까지 배달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시간 빈곤 사회, 그러니까 이 시간 빈곤 사회에서도 마케팅 기회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진보.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특히 IT 기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와이파이라든지 3G, 4G,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까지 지금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달된 형태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이런 것들도 기술적 진보의 산물이 되겠죠.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도 스마트폰에 넷플릭스 앱을 깔아놨습니다. 한 번씩 넷플릭스 들어가면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는지, 어떤 영화가 요즘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영화인지 추천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판도라 같은 경우에 또 듣고 싶은 음악을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인터넷 서점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도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또 이제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과거에는 버스 탈 때 현금으로 요금을 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돈통에 돈을 집어넣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차장이 버스 요금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시내버스 안내양 차장이 없어지고 기사가 직접 돈을 받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드로, 그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버스 요금을 결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NFC, RFID라는 기술로 지금 현재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줍니다. 신제품 개발에도 기술이 영향을 주고, 그죠?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 즉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어떻게 됩니까? 앞서 소셜 모바일 마케팅에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이 생겨난 겁니다. 쌍방향입니다. 데이브 코렐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내용을 올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른 기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생겼고, 이게 이제 IT의 산물이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유통 경로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 주문을 하고 계좌 이체하고 택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뭐 쇼핑도 하고 그죠. 상품 비교도 하고 후기도 보고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 있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2014년도에 설립된 마켓컬리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뭐 이런 새벽 배송, 그러니까 식료품을 배달 받을 수 있는 직접, 그러니까 장볼 시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놀기 삼아서라도 뭐 전라도를 간다든지 충청도를 간다든지 그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 사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 쇼핑을 통해서 배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마켓컬리를 통해서 식료품을 직접 구입한다든지, 신세계 그룹의 ssg.com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새벽 배송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제적 상황도 역시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가 어떤 실상을 초래한지 누구보다도 뼈저리기 잘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달러가 모자랐죠, 그죠? 달러가 유출되면서 대한민국이 거의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달러에 1,800원, 1,900원까지 갔습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1달러에 700원이었어요. 700원이었던 환율이 1,800원까지 가면서 엄청난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심지어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여를 받았고, 그들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기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 많이 유출됐고, 또 대기업들이 또 도산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상황도 기업의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동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외환의 변동, 환율의 변동, 그리고 또 이자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나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면 교육이 거의 중단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 원래는 선호가 높아야 되는데, 워낙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실물 자산인 금값도 내릴 정도로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기업의 마케팅 능력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 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그죠? 통제 불가능한 변수지만 이런 이자율, 금리, 뭐 이런 것들도 종합해서 경제적 상황에 분석을 하고 환경이 초래하는 기회와 위협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정치적, 규제적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규제적 환경은 124페이지입니다. 뭐 미국에서 경제 관행과 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쭉 예를 들고 있는데요. 1890년대에는 셔먼 반독점법, 1914년에는 클레이톤법, 14년에 역시 연방통상위원회 관련 법, 로빈슨 푼맨법, 윌러리아법, 뭐 나포타, 뭐 이런 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형마트들이 출점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게 WTO의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우루과이에서 열렸던 WTO 국제무역기구 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
무역 장벽을 제거하려는 게 이제 권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무역 장벽을 만들더라도 제재를 거의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WTO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확정이 된 게 뭐냐면 1993년 4년부터 대한민국은 금융, 유통, 시장을 개방을 하라. 그러니까 유통시장도 개방을 하고 금융시장도 개방을 하라는 게 불문율이 됐습니다. 즉, 개방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의 유통시장과 금융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초래될 상당히 악영향이죠. 국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을 일부 개정을 합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자본금의 구조, 자본금의 크기, 기업의 크기는 제한을 했습니다. 즉 대기업들이 도소매 업종에 진출을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이라든지 소매점 같은 경우는 일반 소매점 같은 경우 대기업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촉발된 WTO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을 유통시장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던 월마트, 까르푸, 그 다음에 테스코 이런 애들이 유통시장 개방 계획에 미리 준비를 하고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까르푸, 월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규모의 세계적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유통시장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상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대규모 기업 자본들도 유통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게 이마트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마트라는 대형마트를 통해서 1994년 도봉구 창동점을 열었죠. 1994년부터 그게 1호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마트가 엄청난 규모로 덩치를 키웠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 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규제를 없애버린 이후, 이마트 이후 삼성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던 전통시장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그죠? 그리고 슈퍼마켓 체인들도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입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영활동, 즉 마케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상법을 개정을 해서 국내 시장을 지켜냈지만, 즉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 시장을 지켜냈고 월마트도 물리치고 까르푸도 물리치고 심지어 테스코도 쫓아냈지만 국내의 영세 유통업체들은 거의 초토화시켰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불편부당한 법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특정 업태를 키울 수 있는 법으로 좀 바뀌었던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유통 관련 법을 한 10년 전에라도 재래시장을 위한 법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을 했습니다. 대형마트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영업을 했고 출점 제한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영업을 규제를 하고 출점 제한을 규제를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는 이제 성장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비니언스 스토어 체인을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이마트24라는 브랜드로 지금 편의점 업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정치적, 규제적 환경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마케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규제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 마케팅 수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127에서 128페이지, 그 차세대 세제 사례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대응도 특히나 또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환경 분석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마케팅 본론 수업에 마케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4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